이 위지트라는 기업 혹시 아세요? 위지트? 이 기업 관련해서 선생님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연락 오셔가지고 나 이 기업 괜찮은 것 같은데 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발행 주식수가 마음에 걸리지만 매수를 하려고 하신대요. 그래갖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냥 그렇게 보내고 말았는데 또 그렇게만 하고 보니까 어,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저만의 혹은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 기업을 갖고 좀 한번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기업도 결국은 뭐 IT 버블 때 2000년도 때 만들어졌던 기업이고 아직도 뭐 제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리고 뭐 엄청난 뭐 버블이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근데 최근 어떤 차트를 봐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우리가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W 뭐도 있고 무슨 뭐 계단도 있고 뭐 우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 패턴을 만일에 보면 뭐 떨어져서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가 보통 뭐 한 이게 600%까지 오고 또 이렇게 뭐 쭉 빠지고 이 과정을 지금 계속 겪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최고점의 어떤 이 자리를 우리가 좀 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W 패턴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기업이? 우리 차트만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하지 마시고 이 차트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드는 느낌이 있으세요? 양아치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양아치 같아요? 네. 왜 어떤 이유에서 양아치 같으세요? 그냥 세력들이 그냥 갖고 놀기 좋고 그냥 뭔가 네. 그냥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뭔가 어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저는 듭니다. 아, 양아치 같다. 와, 표현이 좀 세지만, 그쵸. 양아치 같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어떤 변동성이 폭이 단기간에 어떻게 차트를 쫙 올렸다가 쫙 빠졌다가, 그죠? 다시 쫙 올렸다가 다시 쫙 빠졌다가 다시 쫙 올렸다가 다시 쑥 빠뜨렸다가 또 이런 게 근데 그 기간이 사실 상당히 짧잖아요. 그쵸? 어, 근데 센터장님, 네네.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제가 기업은 많이 못 봤지만, 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기업이 안 많을까요? 안철수 그 안랩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확 그 먹었다가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물론 뭐 투자의 원칙은 그리고 투자를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도 뭐 이렇게 올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그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이성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테마가 끼어서 안랩처럼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쭉 빠지고 이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케미에서 추구하는 어떤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 나가는 어떤 기업으로 본다면 모든 기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데 이 기업이 거의 12년부터 24년까지 뭐 이게 좀 더 길게 보면은 뭐 거의 뭐 근 20년간의 어떤 차트만 봐도 제자리죠. 그쵸?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우리가 이런 변동성의 어떤 우여곡절 끝에 미세하게나마 혹은 어떤 큰 어떤 상승이 있어서 어떤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어떤 매직 구간을 갖고 또 다른 어떤 성장 혹은 또 떨어질지라도 다시 또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점점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 저는 그래도 그 기업이 재무와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차트를 봤을 때는 연동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차트만 딱 바라본다면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가격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이 기업은 외국인도 한 1.8 정도 갖고 있고 한 1,000억 원대의 기업이에요. 그냥 항상 과거부터 한 1,000억 원대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운용사는 없고 뭐 JIS 홀딩스라는 뭐 이런 기업이 뭐 이렇게 주주로 있고 뭐 최대 주주가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기업의 어떤 뭐 유동 주식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계측 기기를 만들고 뭐 국내 최초 디스플레이 소모성 부품 뭐 상부 전극 국산화 개발 다 좋습니다. 어떤 것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회사가 여러 가지 뭐 흡수 합병도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봐도 그런 어떤 뉘앙스가 보이죠. 뭐 유상증자도 하고 감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물을 보면 음, 뭐 재무 구조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유보율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자본이 어떤 증식이 있었는데 이 자본의 증식이 어떤 퀄리티적인 어떤 이익에 의해서 어떻게 크게 늘어났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비율이 당기순이익이 현저하게 크죠. 현저하게 큽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당기순이익이 이 기업의 어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성과에 의한 수익이 아닌 그 이외의 수익으로서 계속 연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지분에 어떤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뭐 매각을 했다거나 뭐 팔아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순이익이라는 어떤 영역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영업이익의 퀄리티를 보지 단기순이익의 퀄리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연동해서 보는데 그랬을 때 이 기업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영업 외적인 이익으로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기업을 투자하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금을 봤을 때 이 기업은 300억대, 400억대, 400억대 중후반대, 500억대.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죠.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말인 것이고,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이 나는 면이 자본 잉여금으로 인한 이익, 즉 영업을 통해서 이익이 일어나는 그런 퀄리티의 회사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고 자본은 늘어났죠. 자본 총계는 어쨌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증식이 많은 기업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발행 주식수가 계속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주식을 많이 발행하는 회사 근데 그 많이 발행하는 게 어떤 매출액의 동반과 어떤 영업이익의 동반 상승이 연동돼서 일어나지 않는 혹은 어떤 투자를 통한 어떤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기업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여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뭐, 그러면 이 기업은 뭐 어떤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투자도 많이 안 하고, 뭐 재무 비율적인 면으로 봐도 뭐 순차입금권 비율은 당연히 없겠죠. 2021년부터 왜 증자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없는 거니까 돈은 없겠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업을 보니까 뭐 최대 주주가 뭐 바뀌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뭐
어쨌든 뭐 안정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이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면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유상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이 없다. 근데 운영자금이 지금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이 있거든요. 근데 운영자금이 없대요.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를 더 유치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뭐, 물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시세가,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죠.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의 어떤 전환사채의 어떤 이자율을 보면은, 만기와 표면 이자율을 5%씩 받아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사실, 사채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제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사채 표면 이자율을 이렇게 많이 받는 기업은 처음이에요. 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이자를 감안하면서까지 돈을 끌어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더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전환가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 기업이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빚을 갚으면 50억을 예를 들어서 빚을 갚으면 그만이지만 만일에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어, 가정한 금액을 843원까지 쳐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최저 조정 가격은 또 591원이에요. 이 말은 만일에 843원으로 측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옵션으로 400원대까지도 해줄게, 500원대까지도 해줄게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한 조건의 어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어, 물론 기업의 어떤 변동성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숫자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하는 면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있다가 어, 더 주식수가 많아질 확률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운영자가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뭐 투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591원이라는 말인즉슨, 그럼 이 기업은, 정량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500원대 선까지도 더 빠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만일 유상증자를 더 한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낀다? 그러면은 맥시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4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는. 물론 떨어진다기보다 오를 수 있는 확률도 더 크다고 보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변동성에 대한 시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기업이 성장성이 커 보이거나 아니면 큰 어떤 시세를 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어떤 의견이고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액면가는 500원인데 모르죠. 예를 들어서 500원 근접까지 떨어진다면 주식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액면가보다 만약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일정 기간 유지됐을 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조건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이 기업을 산다?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기업은 좀 별로인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 제가 갑자기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